독일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에서 만난 아름답고 신비한 깃털들. 돌에 새겨진 깃털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예술가가 조각을 한 듯 정교한 깃털은 사실 1억 5천만 년 전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깃털의 주인은 새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시조새입니다. 그런데 시조새는 새가 아닌 공룡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꼬리에는 공룡처럼 기다란 꼬리뼈가, 날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었습니다. 부리 속에 남아있는 이빨 역시 공룡의 특징이었지요. 하지만 선명한 날개는 분명 새의 것이었습니다. 시조새는 정말 새의 조상일까요? 공룡은 아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억 5천만 년 전 시조새가 떨어뜨린 깃털은 공룡과 새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1996년 중국 랴오닝 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부에게 발견된 돌 하나가 공룡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돌에는 도마뱀을 닮은 동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화석 속 동물은 온몸이 원시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동물은 놀랍게도 육식공룡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용의 날개란 뜻의 중화용조는 이후 다양한 크기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털로 뒤덮인 이 공룡은 상식을 뒤엎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화석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과거를 살필 수 있는 거울이지요. 중국의 고생물학자인 수싱 박사는 1억 2천만 년 전의 화석에서 깃털 달린 공룡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半夜3更，我自己在那里修化石，然后把这个岩石一挑开以后，一下发现了一片这个黑色的原始羽毛，当时脑袋就一热，特别兴奋。 공룡의 몸은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새의 깃털과는 다른 굵고 기다란 원시 깃털이었습니다. 이 녀석의 정체는 육식공룡 베이피아오사우루스. 그동안 화석 속에 잠들어 있었던 깃털 공룡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고생물학자들의 관심은 최초의 깃털 공룡이 발견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먼 옛날 털복숭이 공룡들의 천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절 내몽골에는 리널랍토르가 살았습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민첩한 포식자답게 커다란 발톱이 달린 발로 재빠르게 사냥을 했습니다. 역시 몸은 가느다란 원시기 털로 덮여 있었지. 영화에서는 파충 위에 비늘로 덮여 있던 벨로키랍토르도 사실은 털북숭이였을 것이라고 고생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원시 깃털로 덮인 벨로키랍토르는 그동안 교과서에서 보던 공룡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육식 공룡에게 깃털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깃털 공룡을 불러봅니다. (1억 3천만 년) 전에 살았던 딜롱은 크기는 작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의 친척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딜롱의 원시 깃털은 조금 달랐습니다. 像这地龙，像中华龙鸟，它们的羽毛更加原始，跟现在的羽毛有一些区别。 수싱 박사는 공룡들의 원시 깃털이 보온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화석을 발견했죠. 这是魅龙的化石，大家可以看见，它是个非常小的恐龙，可以站在我的手上。这个标本呢是一个这个保存了一个睡眠的姿势，就是它睡觉的时候，这个小恐龙死了。 잠자는 공룡이란 이름을 가진 메이롱.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키면 작은 몸집이 드러납니다. 작은 육식 공룡이었던 메이롱은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를 피해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지쳐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새와 같았지요. 比如说像这个魅龙，这个化石最奇特的地方呢，就是它保存了一个像鸟一样的睡眠的姿势，它的头转过来，放在它的翅膀下。当时它这个翅膀下面有很长很长的羽毛，所以它把头、嘴巴这儿因为容易散热嘛，放到这个羽毛下面会保暖，所以可以证明它可能是为保温来使用的。 한편 미국 예일대학교의 리처드 풀엄 교수는 공룡의 원시 깃털이 깃털의 발생 단계 중 초기 깃털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It's a simple hollow tube. This is the kind of feather that's very like the hypothesized structure of the very earliest feather, a simple tube. 풀엄 교수가 보여준 검고 기다란 깃털의 주인공은 호주와 뉴기니 섬의 열대림에 사는 화식조입니다. 날지 못하는 화식조에게 깃털은 보온용일 뿐입니다. 공룡의 원시 깃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최초의 깃털은 화식조의 깃털처럼 속이 빈 한가닥의 섬유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순한 관 모양의 섬유가 여러 개의 깃가지로 나뉘면서 복잡한 구조로 발달합니다. 깃가지에서는 더 작은 깃가지들이 나와 서로 갈고리로 맞물리며 완전한 깃털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듯
진화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놀랍고 다양한 산물을 만들어내죠. 인간의 기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매혹적이고 화려한 깃털. 이 깃털을 과학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신비한 세계가 펼쳐집니다.